오늘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편하게 앉으셨나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말에 관한 이야기, 아니,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천천히 들어주세요. 마음 편하게.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는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얗게 세상을 덮은 안개 속으로 한 사람이 걸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현자의 집을 찾아온 젊은 제자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빨랐습니다. 숨도 거칠었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급하게 산을 오른 것 같았습니다. 현자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제자는 잠시 숨을 고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현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게. 제자는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쏟아내듯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명해도 이해받지 못하고, 이야기해도 오해를 받고, 진심을 다해도 상처만 주고받습니다. 대체 어떻게 말해야 사람들이 저를 이해할까요? 어떤 말을 해야 제 마음이 제대로 전해질까요? 제자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마치 답을 찾지 못하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현자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리고 일어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습니다. 제자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제자는 기다렸습니다. 현자가 뭐라고 말해줄 것을, 어떤 해답을 줄 것을. 하지만 현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차를 천천히 마실 뿐이었습니다. 제자는 더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5분.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스승님, 제 질문이 잘못된 걸까요? 현자는 고개를 들어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겁니까? 현자는 여전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제자는 답답함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답을 찾으러 왔는데 스승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저는 여전히 혼자입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자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없이. 산을 내려가는 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신 거지? 답답했습니다. 화도 났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해주시면 되는 건데.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내내 그 침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스승의 고요한 얼굴, 말없이 따라준 차, 조용히 흐르던 시간. 왜인지 모르게 그 순간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자는 마을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분명히 그랬어. 내가 잊은 거야.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착각한 거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화가 났습니다. 친구도 화가 났습니다. 결국 둘은 등을 돌리고 각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의 다툼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천천히 설명했으면. 아니, 친구가 내 말을 제대로 들었어야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현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침묵, 그 고요한 표정. 그때 스승님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할수록 이상했습니다.
분명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오히려 편안했던 것 같았습니다. 말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조용했던 그 순간, 그것이 자꾸만 그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현자는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스승님, 현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들어오게. 제자는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제 친구와 다퉜습니다. 말로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제 마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멀어졌습니다. 말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멀어졌습니다. 현자는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같구나. 무슨 뜻입니까? 현자는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말은 바람과 같네. 너무 세게 불면 나뭇잎은 떨어지고 너무 자주 불면 나무는 상처를 입지. 하지만 바람이 멈추면 나무는 다시 제자리를 찾네. 제자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현자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자가 그 침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현자가 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강가로 가세. 둘은 함께 산을 내려갔습니다. 말없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물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현자는 물가에 앉았습니다. 제자도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결이 잔잔히 일렁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현자가 손에 돌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에 던졌습니다. 퐁!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크게, 점점 크게. 하지만 잠시 후 물결은 잦아들었습니다. 강물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현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물결을 보게. 제자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이 떨어지면 흔들리지. 하지만 곧 고요로 돌아오네. 사람의 마음도 같네. 말이 돌이라면 침묵은 물이지. 말은 순간의 흔적을 남기지만 침묵은 결국 모든 것을 감싸주네. 제자는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아무리 큰 돌을 던져도 물은 결국 고요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입니까? 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심은 말보다 깊은 곳에서 들리는 법이네. 말이 표면이라면 침묵은 깊이지. 자네가 친구와 다퉜을 때 정말 필요한 건 말이 아니었네. 필요한 건 침묵이었지. 서로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침묵이었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스승이 그날 왜 말하지 않았는지. 말로는 전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침묵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두 사람은 한참을 더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람이 불었고 물이 흘렀고 새가 울었습니다. 그 모든 소리마저도 조용하게 들렸습니다. 제자는 처음으로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과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마을로 돌아가 작은 서당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글도 가르치고 삶도 가르쳤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울면서 서당을 뛰쳐나갔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싸운 모양이었습니다. 제자는 아이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자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왜 우니? 무슨 일이야?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울지 마, 속상해하지 마. 하지만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아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제자는 기다렸습니다. 조용히 5분쯤 지났을까요? 아이의 울음이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응, 그냥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제자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없이 아이는 다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편안한 울음이었습니다.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는 오랜만에 스승의 집을 찾았습니다. 현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오, 자네였군. 제자는 앉았습니다. 오늘 아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고맙다고 하더군요. 말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현자는 웃었습니다. 이제 알았구나. 말하지 않는 것도 대화라는 것을. 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제자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수많은 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현자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자는 이제 중년이 되어 스승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산 아래 조용한 곳에 작은 무덤이 있었습니다. 제자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스승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의 침묵이 제게 가장 큰 가르침이었음을. 먼 산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맑고 고요한 소리였습니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스승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미소 짓던 그 얼굴이.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스승은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바람으로, 이 종소리로, 이 고요함으로. 침묵 속에서 마음은 자랍니다. 말이 멈출 때 진심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스승은 평생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침묵으로. 당신은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했나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마음을 들었나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대답입니다. 그 침묵 속에는 이해와 위로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존중과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오늘 밤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때로는 더 큰 대답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내일 또 만나요.